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75%로 올렸죠. 기준금리 1.75%의 위력에 대해서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정도 금리가 위험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쉽게 좀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 1.75%는요 두 가지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공급 증가 효과가 탁월합니다. 예금금리가 2.3%가 넘어가게 되면요 매매 매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얻은 집주인들이 주택을 처분하고 자산을 옮겨간다. 우리는 이것을 머니무브라고 부르죠. 두 번째는 전세 매물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장기간 주택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이 전세금이 오르다 보니까 남은 2년 동안 보관하는 현금이 생기거든요. 그 예금금리가 낮게 되면 그것을 받기 싫어해서 반전세라 월세로 돌리는데, 이 정도 적정 수준의 예금금리를 제공하게 되면 당연히 전세 매물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수요 감소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3% 후반의 금리 수준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나 1등급 신용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모두 다 3% 중반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후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3.5%를 마지노선으로 보는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매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전세 수요 감소까지 일어나네. 한마디로 매매 시장의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그리고 전세 시장의 공급 증가, 수요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집값이 약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1.75% 기준금리 위력을 알 수 있는 사례는 2019년입니다. 이 시기는 재밌어요. 상반기에는 기준금리가 1.75%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준금리가 1.25%였어요. 이 시기에는요 동남권 강남 4구에 엄청난 입주 물량이 몰려 있었습니다. 먼저 2019년 1분기에 송파구 헬리오시티 9,510세대가 입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2019년 6월부터 8월 8개월 동안 강동구 한 개 구 지역에 무려 1만 5천 세대 입주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물량에 역전세난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급락은 불가피할 거라고 봤었죠. 하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상반기는요 전세가 급락이 나타났고요, 하반기는 전세값이 상승을 해버려요. 자, 헬리오시티가 입주했었던 상반기에는요 역전세란 우려에 강남 4구 전체가 쑥대밭이 돼버리는데, 하반기에는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입주가 많았던 강동구 지역의 주택가격이 입주 시기에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예전과 다르게요 기준금리 연속된 변화가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이 정도까지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지는 않았거든요. 간단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모든 연령대에 대비해서 2014-17년 대비해서 현재 전세대출 잔액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금리 변화가 전세시장부터 흔드는 결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변화된 전세 가격이 매매 시장까지 같이 움직이는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9년 하반기에 두 차례 낮아진 기준금리는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7%포인트 이상 낮추었고요, 비선호주택 거주자의 아파트 전세 수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헬리오시티보다 많은 물량이 나왔지만 오히려 전세값은 반대로 흘러가더라. 왜? 벌떼처럼 들어가서 신축 아파트 들어가겠다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왜? 많은 금액 5억까지 낮은 금리를 대출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아서 좋은 전셋집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동산 가격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락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확실한 이유는 역전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역전세라는 세 가지 요인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1.75% 이상의 기준금리, 두 번째 대단지 입주 또는 중소규모 단지의 연속 입주, 세 번째가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낮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크게 조정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제 기준금리가 1.75%가 됐으니 입주 물량 많은 지역은 역전세난이 생기나요? 아니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죠. 바로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과정을 거치면서 전세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전세 시세, 지금 만기되는 전세 계약은 언제 체결됐다? 2020년 초반에 체결됐죠. 그리고 나서 8월 달 이후에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건 맞거든요. 1년 전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역이 2년 전 시세 대비 높기 때문에 집주인의 매도 압력으로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만기되는 전세 계약 금액이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낮아야 역전세난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럼 2년 전 전세 가격보다 낮아지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8월입니다. 자, 8월 전세 대란, 잠잠해진 집값 과열 뇌관대나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언론들과 부동산 전문가는요, 이 시기에 세입자가 본격적인 매수를 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 매수세로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 정반대의 견해가 있어요. 실제 이 시기는요, 만기된 갭 투자자의 매물이 강한 매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전세 가격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집주인이 토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8월 달에 주택 가격이 요동치는 게 아니라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야, 만기된 세입자가 사주면 되잖아. 4년 전 전세 시대로 거주 중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좀 전세금을 올려줘야 돼. 자, 그러면 그 사람 에이 열받아 확 사버리겠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사주면은 집주인이 설령 2년 전 전세 금액 대비 낮아져서 판다고 하더라도 금방 나갈 것이고 그렇게 가격 많이 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매수자가 되려면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금 금리는 공급, 대출 금리는 수요와 연관이 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바로 매수를 감당할 만큼 낮은 대출 금리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4년 전 전세 자금만 있는 수요자는요, 많은 대출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으면 매수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실제 이번에 기준금리가 크게 올랐을 때 거래가 더 줄어들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8월 달에 갑자기 전세금이 높아졌다고 세입자들이 집을 대거 산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8월 달에 더욱 심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기준금리 1.75%잖아요. 그런데 7월 달과 8월 달에 연속해서 금리를 올려서 8월의 기준금리가 2.25% 수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론으로 전세값은 하락하고 대출금리는 더욱 치솟을 수 있다는 거죠. 2.25% 대출금리가 나오면요, 주택담보대출금리 4.5% 내외 봐야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 못 사요.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는 2%나 3% 초반 생각하고 있는데 4% 제시하면 못 산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내년 1월에 1분기에 2.75%가 올라간다고 JP모건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자, 지금도 금리가 높은데 여기서 더 높을 거다. 세상에 어떤 강 큰 사람이 집 살 수 있나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물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뚝 끊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겨울과 이어지게 됩니다. 겨울이 왜 중요하죠? 신축 아파트 입주는 대부분 겨울방학 때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입주 물량이 높은 금리와 만나서 큰 충격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헬리오시티의 역전산에 재현될 가능성 충분히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헬리오시티 역전세난 때 매매 가격이 23%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기준금리 수준이 훨씬 높다는 거죠. 충격은 불가피합니다. 위험 지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 전체적으로 약세는 불가피합니다. 이런 금리가 높아지는 시기에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것 수도권 전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입주 물량이 몰린 지역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빅데이터 업체 사이트 들어가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 중심으로 약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입주 2년차가 되는 12억 이하 아파트도 약세는 불가피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2023년에 부동산 시장 악재가 다 몰려 있습니다. 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부분도 올해 끝나는 거 아시죠? 그것도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악재가 몰려올 때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늘어날 때 기회는 크고, 그것이 무주택자한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준비하세요. 현금 많이 확보하시고요. 아파트 교과서 분명히 필요하실 겁니다. 흐름과 제대로 하는 것은 기본인데 아파트 교과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